강력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질문. 미국 식품안전공익과학센터 CSPI의 직원인 아트 실버맨은 어느 날 실험실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접한다. 그것은 사람에게 적당한 포화지방의 하루 섭취량은 20g 이하인데 영화관에서 먹는 팝콘 한 봉지에 평균 37g의 포화지방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팝콘을 튀기는 데 사용되는 코코넛 오일은 팝콘을 보기 좋게 먹음직스러운 모양으로 튀겨낼 뿐만 아니라 향긋한 냄새를 풍기기도 한다. 하지만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으로 똘똘 뭉친 무서운 식재료라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밝혀진 것이다. 책상 위 또는 영화관 팔걸이 옆에 놓여있는 작은 팝콘 봉지 안으로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뻗치는 그 흔한 간식거리에 건강에 해로운 포화지방이 이토록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공익의 안전이 주요 임무인 아트 실버맨에게는 놀라운 사실이었다. 더구나 포화지방 37g은 가장 작은 미디엄 사이즈 팝콘에서 추출한 수치였다. 보다 큰 사이즈의 팝콘이라면 훨씬 더 많은 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을 것이다. 실버맨의 고민은 37g의 포화지방이 해로운 진정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어떻게 하면 포화지방이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며 알릴 수 있을까? 실버맨은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해결책을 생각해냈다. 그 결과 1992년 9월 27일 실버맨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경고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미디엄 사이즈 버터 팝콘에는 베이컨과 달걀을 곁들일 아침 식사와 빅맨의 감자튀김으로 이루어진 점심 식사, 그리고 다양한 메뉴를 곁들인 스테이크의 저녁 식사보다 더욱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세 끼니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말입니다. CSPI의 직원들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각적 장치도 준비했다.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로 먹을 수 있는 온갖 기름진 식재료와 몸에 매우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많이 함유된 음식들을 전시해 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이 모든 음식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농축 포화지방이 담긴 투명한 용기 앞에 미디엄 팝콘에서 추출한 농축 포화지방이라는 글자를 카메라에 집중적으로 보여줬다. 실버맨이 이 메시지에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CBS, NBC, ABC, CNN 등의 방송이 특집으로 실버맨의 기자회견의 소식을 뉴스에 내보냈다. USA 투데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메이저 신문사들도 이 소식을 주요 섹션의 일면을 할애했고 헤드라인 역시 기름진 문구들을 쏟아냈다. 실버맨의 기자회견 메시지는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되었다. 팝콘 판매량은 순식간에 곤두박질을 쳤고 대부분의 대형 영화관 체인들은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CSPI의 연구원 실버맨은 아마도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포화지방의 위험성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미국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미우라는 질문을 효과적으로 뇌의 해마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해마는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어떤 정보를 기억했다가 언제 다시 꺼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곳이다. 반복된 질문은 해마가 그 정보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자연스레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든다.
그런데 만일 이 상황에서 CSPI를 책임을 지고 있는 고위급 간부가 실버맨에게 포화지방의 위험성을 빨리 발표 안 하고 뭐해? 제대로 해라고 고압적으로 명령했다면 어땠을까? 실버맨은 반발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실버맨은 공공의 영향에 책임의 사명이 있는 연구원으로서 이 사실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알려야 경각심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자문했을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의 질문에 대한 현명한 답을 결정하고 행동했던 것이다. 질문은 명령보다 훨씬 생산적이어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심리학자 마우라는 당신의 뇌를 프로그램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인 질문을 하는 테크닉이다. 라며 다음과 같은 말을 첨가했다. 또한 바보 같은 질문이든 기묘한 질문이든 질문은 뇌를 자각시켜 조용히 생각하도록 만든다. TV 채널을 돌려보다가 우연히 도전 골든벨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었다. 진행자는 문제를 제시했고 학생들은 답을 적고 있었다. 나 역시 진행자의 문제 제시에 귀를 기울여 가며 문제를 풀었다. 다행히 아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시된 문제의 정답을 맞힐 수 있었다. 나는 어느덧 TV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문제를 풀어나갔다. 계속 다음 문제는 뭘까라며 궁금증이 생겨서 마지막까지 TV 앞을 떠나지 못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소설이나 영화 등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거나 많은 사람을 매료시킨 작품들은 대부분 미스터리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일본의 추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X의 헌신, 반전으로 유명한 식스센스, 유주얼 서스펙트와 같은 영화들은 결론이 날 때까지 눈을 뗄 수 없었다. 책 또한 영화를 보면서 이 상황에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도대체 왜 이렇게 스토리를 전개되는 거지? 이와 같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다.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 궁금증은 모든 시대 인간의 공통점이다. 그러기에 질문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처럼 그 구멍을 찾기 위한 행동은 좋은 질문에서 시작된다.